영재 선발 공고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업무관리 시스템 띄우셨을 때 깜짝 놀라셨잖아요. 많은 영재기관들에서 막 공문들이 많이 왔었죠. 처음 업무를 맡으신 분들은 되게 난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아마 대부분 영재기관에서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공고가 오늘 나갔고요. 이제 그 공고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시교육청 선발 전형을 참고로 해서 단위 학교에서는 학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단위 학교 내에서 1차 전형을 진행할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지금 시교육청 자료를 보면은 이번 주 중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수를 받고 가셔서 단위 학교에서는 학교 추천위원회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되거든요. 한 명이라도 영재교육을 희망할 경우에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획을 수립하시고요. 그런 내용들을 수립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 주가 홍보 기간입니다. 이런 홍보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잖아요.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중고들이 들어갈 거고 우리 학교 학생들은 어떤 기관들의 응모가 가능하니까 그러한 것들을 안내장으로 이렇게 한 장으로 해가지고 보통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홍보가 미흡하게 될 경우에는 민원 소지가 있죠. 자기 자녀가 홍보 그 안내를 못 받아가지고 영재교육을 지원을 못했다 하는 민원이 소지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GED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거든요. 10월 7일부터 10월 24일까지 내년에 영재교육을 받고 싶은 아이들은 반드시 이 정해진 기간 안에 GED 시스템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 안에 지원해야 되고 너희는 이런 기관들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안내가 이 다음 주에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안내장 한 장으로 나갈 경우에는 되게 많은 학교에서 그 안내장 아이가 부모에게 전달하지 않을 경우에 못 안내를 받았다 이런 민원들이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0월 7일부터 10월 24일까지만 지원이 가능한 거거든요. GED에서. 이런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한 며칠 정도 오류자 확인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중으로 등록을 했다든지 사배자가 아닌데 일반 전형 지원자인데 사회 통합 전형으로 지원했다든지 이런 수정할 소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정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그리고 6번에 보면은 학생 관찰 추천 진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GED상에서 담임교사가 자기 반 학생의 영재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작성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이 기간 안에만 또 작성을 할 수 있어요. 그 전에도 못하고요. 그 이후에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이런 기간들을 놓치지 않고 계시다가 그 기간 안에 이런 작업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1월 22일까지 작년보다 많이 빨라졌죠. 11월 22일까지 학추위에서 선발된 중고에서 뽑힌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시전형에 보시면은 최대 추천 인원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영재교육을 희망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전부 다 걔네들이 희망하는 기관에 이렇게 추천 버튼을 눌러주면 안 되거든요. 단위 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퍼센트 안에 학생들에 한해서만 그 추천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그 버튼을 누르는 게 11월 22일까지 돼야 된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4번, 6번, 7번이 잊지 말고 선생님께서 업무 추진하셔야 될 기관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GED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시스템으로 막아져 있다 보니까 어떤 학교만 이렇게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을 놓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있는 이유는 시교육청 선발 전형으로 끝나는 건데 그런 업무들이 업무 포탈이나 업무 관리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GED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설명드리려고 앞에 있습니다. 되게 이제 이런 전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영재 기관들에서 할 일들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자세한 좀 작은 것들은 GED 실습을 하면서 나올 것들은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습 진행하고요.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해볼 건데요. 업무 흐름대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올해 GED가 처음이신 분 계십니까? 좀 계시네요. 아마 한 번이라도 해보셨으면 늘 반복되는 일이다 보니까 쉽게 하실 텐데 처음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쉽게 하나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학추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요. 다음 주에 안내를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에 애들이 지원서 접수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지원서를 접수하는 방법을 한번 시범 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내장을 받고 자기가 어디 기관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학교에 됐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 GED상에서도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한번 실습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 테스트 아이디를 들여가지고요.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여기 교실에가 동부 교본 1번부터 20번, 서부 1번부터 20번이 선생님들 계세요. 그래서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아이디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동부 1번부터 20번 선생님께서는 그 뒤에 끝자리 숫자가 항상 3자리거든요. 0 숫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본 동부 1번이면 001번이시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것만 먼저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동부 10번이면 뒤에가 010이 되겠죠. 서부는 20을 더해가지고 021부터 040번까지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매기겠습니다.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요. 테스트 연습할 때. 이해되시죠? 네,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원서를 접수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디는요, 그 앞에 영문은 전부 똑같습니다. 근데 대문자하고 소문자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대문자 GG, 그 다음에 소문자로 TEST, 테스트, 그리고 대문자로 S, 소문자로 TUD, 그리고 뒤에 세 자리 번호는 아까 부여됐던 그 번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GG 테스트 STUD인데요. 대문자하고 소문자를 구분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대문자 GG, 소문자 TEST, 대문자 S, 소문자 TUD, 세 자리 숫자 0, 자기 숫자입니다. 비밀번호는 똑같습니다. 전부 1, 4개입니다. 숫자 1, 4개로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으로 로그인하면 이런 화면이 뜨죠. 그런데 이제 이 지금 테스트 아이디다 보니까 그 중학교 생들 이전번에 사용한 아이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데이터 값들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고요. 학생들은 이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이와 같이 해야겠죠. 3학년 아이들은 회원가입을 해야 될 것이고요. 기존에 영재기관 한 번이라도 응시해봤던 아이들은 정보 수정만 하면 됩니다. 반드시 학년 정보 수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까지 로그인 하셨습니까? 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로그인하면 이제 개인정보를 넣는 창이 활성화되는데요. 여기에서 꼭 사진을 넣어야 돼요. 왜냐면 그 2차 전형, 영재기관에 갔을 때 소음표를 GED상으로 출력을 하거든요. 그때 여기에 입력된 사진으로 인정이 됩니다. 사진이. 함께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꼭 사진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생년월일, 기타 개인정보들을 넣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 소속 학교 하단 박스에 보시면 학년반을 넣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가입했던 아이들의 학년이 작년 학년으로 되어 있겠죠. 이 학년이 잘못 입력되어 있으면 본인이 해당하는 지원이 제한이 돼요. 학년으로 막아져 있거든요. 3학년은 4학년 과정만 지원되게 되어 있고요. 현재 여기 속성이 4학년으로 자기가 정보가 되어 있으면 5학년 과정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로그인 했을 때 1년이 지나고 지금 사용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학년반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과정 그 연습용 영재 기관을요 하나만 개설해 놨어요. 그래서 전부 학년반을 초3으로 해주십시오. 초3입니다. 초3으로 하셔야지만 이따가 진행이 되실 겁니다. 제가 하나밖에 개설 안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초3으로 반은 뭐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보호자 그냥 임의로 입력해 주십시오. 이런 데이터들은 나중에 다 삭제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소가 아까 저장을 해보시면 지금 그 보니까 그 도로명 주소로 꼭 해야지 이게 또 저장이 되더라고요. 아까 해보니까. 그래서 혹시 지금 주소가 옛날 집원 주소로 돼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임의의 도로명 주소로 바꿔주십시오. 자, 유의할 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뒤에 상세 주소도 뭐 임의 숫자 하나를 넣어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단 박스에 학년에서 초3으로 해주십시오. 실제 아이들은 자기의 막 현재 학년반을 넣는 겁니다. 현재 내년의 학년반이 아니고 현재 학년반입니다. 그 사진을 등록해야겠죠. 완료되셨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렇게 뜨네요. 저장 이상이 없으면 이렇게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확인을 누르다 보면요 한 창이 뜨는데요.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지원기관 모집 과정을 선택하는 창으로 넘어가겠습니까? 그런 메시지가 떠요. 이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물론 상단에 교육 대상 학년을 초4가 아니라 이렇게 풀어놓고 조회를 하게 되면 현재 열려있는 여러 개의 영재 기관들이 보이겠죠. 실제 학생들은 아마 여기 수십 개의 영재 기관들이 보일 겁니다. 현재 그 지원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몇 개가 안 보이는 거거든요. 10월 7일이 되면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이 다 보일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아까 그 초3으로 설정을 했잖아요. 자기가 지금 현재 3학년이니까 내년에 4학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회를 하게 되면 걔가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2개 보이는데요. 좌측에 저희는 어떤 걸 쓸 거냐면 1번, 연번 1번에 있는 지원 기관이 광주 밑줄 연수용 영재학급 100번 요 기관에 지원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밑에 까지 마시고 상단에 광주 밑줄 연수형 영재학급 100번 첫 번째 줄에 기관에 지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눌렀습니다. 그럼 이런 창이 보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더 시간이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 그럼 이제 여기 보이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있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되죠.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A라는 초등학교에서는 학추에서는 학생용 체크리스트를 점수에 반영 안 하겠다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B라는 학교에서는 학생용 체크리스트하고 자기 보고서를 보겠다. 그럼 이 아이는 이걸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검사 작성 버튼 눌러가지고요. 학교마다 지금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가정통신문에 안내가 되어야겠죠. 우리는 요런 거를 점수로 반영하니까 지원하기 할 때 검사지 작성해서
캐디 창의적 인성검사 학생용만 작성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보고서 점수를 안 넣겠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캐디 창의적 인성검사 학생용은 꼭 넣어라 라고 이런 것들이 통신문에 안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저희 학교는 놀라고요. 예. 왜냐하면 왜 이런 걸 사용하냐면 이제 이렇게 학생용 체크리스트 의무네요. 필수네요. 그죠?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 보고서는 안 해도 되고요. 자기 보고서 안 할 겁니다. 뭐가 없어요. 이따 이런 것들은 이따 같이 얘기해 보시게. 네. 그러면은 한번 검사지 작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검사지 이 파란색 버튼 클릭하시면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창이 활성화되는데요. 임의의 칸들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소신껏 하는데 이게 점수로 반영된다는 것을 꼭 알려야겠죠. 곧 체크한 뒤에 저장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한 번 작성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지원서 접수 기간 있지 않습니까? 10월 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이 기간 안에는 계속 수정이 가능합니다. 체크리스트가. 담임교사는 이 학생이 체크리스트 썼는지 안 썼는지 보이거든요. 만약에 누락된 학생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가 너 이거 안 했으니까 이거 빨리 기간 안에 해라 라고 담임교사가 안내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있기 때문에 여기 연수받고 가셔서 그 해당되는 담임선생님들을 모셔다 놓고 학교 내에서 자체 연수를 한번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로만 누락 빠뜨리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원 유형 선택에서 여기서 사회통합 전형이 있고요. 특별 추천이 있어요. 사회통합 전형은 학추위에서 결정을 하죠. 다자녀를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뭐 이런 것들을 학추위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근거는 뭐 시전형 안에 있긴 하지만 그냥 그거는 참고 자료일 뿐이고 학추위에서 결정된 아이의 경우에 사회통합 전형 선택하면은 훨씬 이 아이가 유리하겠죠. 나중에 2차 전형에서 이런 것들을 안내하셔야 되고 나중에는 수정이 안 돼요. 그 이후에는 그 지원 접수 기간 넘어선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검사지 작성에 대해서 그리고 전형 유형 선택에서 또 지원 자격에서 이 아이가 올해 수료 예정자면은 특별 추천에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아이는 체크리스트를 작성 안 하더라도 뭡니까? 자동적으로 추천 대상자이기 때문에 의상이 없는 거죠. 그러겠죠? 이런 것들을 안내하셔야 돼요. 본인이 수료 예정자인데 여기 체크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기간 안에 이런 것들을 안내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지원한 아이들을 싹 모아놓고 이런 것들을 안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에 동의합니다. 체크한 후에 저장 및 지원 버튼을 누르면 이 아이는 일단 저장 및 지원 눌러보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사진이 안 들어가니까 이런 메시지가 뜨네요. 그래도 확인 누르시고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창이 뜹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지원이 된 거죠. 끝난 거예요. 아이가 집에서 할 일은 이게 끝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지원 접수 기간이 10월 24일까지니까 그 안에는 본인이 전형을 잘못 선택했다던가 지원 자격을 잘못했거나 체크리스트를 다시 좀 바꾸고 싶어 그런 것들은 여기서 수정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닫기 한번 눌러보실까요? 닫기 누르면 자기가 입력했던 것들이 쭉 떠요. 상단에 온라인 지원하기가 있고 나의 지원 상황 보기가 있는데요. 이 나의 지원 상황 보기 탭을 클릭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여기에 지원서 지원 확인 수정 및 취소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학주위에서 안내해가지고 통신문 나가잖아요. 그럼 통신문에다가 네가 가고 싶은 영재 기간을 써가지고 라고 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죠.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학교는 여기 보면 지원서 출력이 있어요. 지원서 출력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너의 학교에서 확인을 하기도 해요. 여기 확실하게 기관이 명시 딱 돼 있으니까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 지원서 출력으로 거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수험표 출력 버튼 있죠. 이거는 2차 전형 갈 때 출력이 가능해요. 지금 수험번호가 부여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데 여기 나중에 2차 전형에 가게 되면
여기에서 수험표를 출력해가지고 본인이 출력해서 본인이 가져가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학생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1당에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학생에서 손이 떠났죠. 그 다음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하실 부분입니다. 그럼 한번 로그아웃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담임 선생님으로 로그인 해볼 건데요. 이거는 테스트 아이디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개인 아이디 비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사진 등록은 처음 로그인할 때 하면 되나요? 회원가입 할 때? 네. 그다음 중간중간 저 처음이라. 아니, 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지금 중간중간 했습니다. 태그는 어디 있는데? 처음이신 분들은 한번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때 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인증서로, 공인증서로 네, 정보 로그인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 로그인 아까 하셨으면 지원에서. 바로 여기 들어가지 마시고요. 정보 변경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실습을 위해서. 왜 정보 변경을 하냐면 변경. 예, 변경. 뭐 이번에 전출을 하셨거나 뭐 이렇게 학교를 옮기셨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정보 변경을 해야지만 자기 학생이 보여요. 자기 학교 학생이요. 근데 지금 우리 그 테스트로 썼던 학생이 있었잖아요. 그 학생의 학교가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광주 밑줄 연수영 초등학교 자기 번호입니다. 그렇게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를 통일시켜 아까 그 테스트 학생 했던 아이하고 선생님하고 학교가 통일이 돼야 그 학생이 검색이 돼요. 조회가 돼요. 그래서 오늘 실습 이렇게 하시고 가셔서는 본래 학교로 또 바꾸십시오. 그래서 광주 밑줄 연수영 초등학교 0 그리고 아까 안내된 숫자들 숫자만 0 숫자 하시고 조회도 나올 겁니다. 네, 숫자 넣으시고 그 학교 소속 기관을 바꾸시고요. 비밀번호를 한 번 더 넣으십시오. 그리고 저장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보가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 정보 지금 수정하는 것은 아까 그 테스트 학생을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가셔서는 본래 학교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창이 뜨죠. 지금 교사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지금 교사 창에 여기 아이콘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 업무랑 아까 학교 이름을 연수영 초등학교 뒤를 학교 교본이요. 근데 그 교본 플러스 21. 교본 아까 그 학생의 소속을 그 교본으로 맞춰야 되네요. 나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안 나와. 저도 안 나와요. 기관명을 등록을 해줘야 되나? 안 나왔잖아. 교본 몇 번이신가요? 03, 023. 근데 전체 없는 거죠, 지금? 아예 안 나오죠. 네, 전체 등록이 안 된 거예요. 03로 해볼까? 아까 무슨 안 했던데? 등록이 안 됐어.
학생 자체를 우리 학교로 못 하겠어요. 그 보니까 요거는 다 애들이 완전 지금 몇 분 선생님들 해보시니까 그 조회가 안 되는 학교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다 1번부터 100번까지 지금 그 저희한테 테스트하라고 준 거기에서 온전하게 다 안 주고 중간중간 안에를 다 빼먹었네요. 그러니까 아마 검색이 안 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화면 일단 안 되신 분은 화면으로 제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그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서는 엄청 간단하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사 이제 담임 선생님이 하는 겁니다. 이걸 언제 하는 거냐면 11월 지금 교육청에서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에 하라고 했어요. 영재 기관에서 아마 10월 31일 0시부터 11월 11일 24시까지 세팅을 해놓을 겁니다. 그 기간 안에만 학생들 체크리스트 작성이 되는 거예요. 클릭해 볼게요. 영재 추천을 누르면 이런 창이 보이실 거예요. 보이십니까? 혹시 되신 분들? 예. 보이신다는 거죠? 손 드신 거는. 예. 근데 실제로는 우리 학교 아이들이 다 보여요. 학년 구분 없이. 다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서 자기가 관찰해야 될 애들은 자기 반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반 아이들. 그 아이들만 골라가지고 이 좌측에 보면은 추천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예, 그렇죠. 이거를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하라고 시전형 안에 나와 있습니다. 추천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학생이 자기 체크리스트 작성했었잖아요. 거기에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사회통합인지 일반인지 이렇게 돼 있네요. 아, 근데 해보니까 담임선생님이 얘가 잘못했으면 수정할 수도 있네요. 여기서는 이렇게. 몰랐는데 하여튼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밑에 그 추천인 정보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과의 관계는 뭐 담임교사, 핸드폰, 뭐 교실 번호 뭐 이런 거 넣으면 되겠죠. 넣고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입력하시고 저장 버튼 누르면 그 다음 체크리스트로 넘어갑니다. 체크리스트로 이게 3종이 보입니다. 3종이 보이는데 이제 학교 추천위원회에서 이 3종을 다 쓸 것인지 그 중에 한 개를 쓸 것인지는 고민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이걸 각각 그 20%씩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도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만 한번 해보실까요, 선생님? 네, 한번 검사지 작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문항이 적은 게 제일 밑에 거. 이 특성도 다 간편형. 검사지 작성 버튼 클릭하시면 체크리스트 쓸 수 있는 이런 칸들이 선택이 됩니다. 선택하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작성한 체크리스트는 이렇게 작성 완료라고 활용되죠. 추가적으로 그 학생이 썼던 이 창의적 인성검사 체크리스트는 분명히 매우 그렇다고 다 체크했는데 점수가 100점으로 안 나오죠. 이거는 뭐 T 점수 환산해가지고 도구마다 지금 사용되는 점수 분포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100점 만점이 나올 건데 얘는 다 그렇다 해도 매우 그렇다 해도 98.21인가 하여튼 그 점수가 만점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쓰겠다는 체크리스트는 여기 담임선생님들이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 잘 안 들린다. 세 개를 다 할 필요 있냐고요? 예, 세 개 다 할 필요 없고 한 개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다 열어봐 주실래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내용 좀 보게요. 리더십 특성 검사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영재 행동 특성 체크리스트 초등령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거랑 좀 다르게 생기죠, 있죠? 여기 보면은 이거는 몇 년 전에 개발된 건데 여기 이제 루브릭이에요. 0점부터 지금 5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체크를 하는데요. 그 5점을 줄 경우에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보일 게 비슷한 행동을 보일 경우에 5점을 주라 하는 어떤 그 근거를 평가 기준에 명시한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죠. 여기에 근데 1점, 3.5점 맞죠? 요 중간값 4점은 이 사이에 어떤 행동을 보였을 때. 이제 문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렇게 이제 루브릭을 단 이유는 체크리스트가 학생을 선발하는데 변별력이 없잖아요. 우리 반 아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매우 그렇다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다 만점을 줄 경우에는 도구로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겠다고 캐리에서 2년 전에 만든 건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갈등이 많이 생길 거예요. A 학생은 Y 영재학급을 지원했어요. 근데 B 학생은 X 영재학급을 지원했어요. 근데 A 학생하고 B 학생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려고 보니까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 체크리스트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X 영재학급 영재 운영교사가 환경 설정에서 그게 보이게끔 해놓기 때문에 그래요. Y 영재학급 운영교사하고 X 영재학급 운영교사가 통일해서 지금 설정을 안 해놓고 자기가 자기식으로 설정을 해놓기 때문에 걔가 지원한 기관에 따라서 체크리스트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아까 저 선생님께서는 3개 중에서 1개만 쓰겠다고 했어요. 처음이시다 보면은 3개가 있으면 이제 불안하잖아요. 다 해야 될 것 같고 왠지 남겨놓으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염려도 있긴 해요. 선생님 이건 필수여서 3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다 해야 된다겠습니까 이번에? 담임용은 필수라 3개 다 해야 될 건데요. 모르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예. 제가 그 영재 담당 교사 아니어서 3개 다 해야 했나요? 교사용 체크리스트가 필수인 건 알고 있는데 네. 이 3종을 꼭 쓰라고요? 모르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 말은 다 해야 된다. 그걸 한번 알아봐 주실래요? 그럼? 예, 저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 지금 알아보고 누구한테 말했지? 관리교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영재학 기관 교사 선생님들.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안내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네? 저번에 이렇게 안내해 주셨어요. 안내한 거. 예, 그러면 제가 실수로 정정하겠습니다. 그 책자의 20페이지를 보니까 표에 교사용 체크리스트가 필수로 표시되어 있는데 피고란에 지금 제가 설정해 놓는 3개 체크리스트가 써져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3종의 체크리스트를 전부 필수로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건 논의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영재기관은 이거 말고 교과 작성 체크리스트 있고 뭐 많이 있어요. 여기 나오지 않는 그런 걸 세팅할 건지 같이 뺄 건지 제가 담당자가 아니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영재 관리교사들이 회의 있죠. 시 장사님하고 네, 저도 이제 그런 의미로 아까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학주에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학생용 체크리스트하고 교사용 체크리스트하고 학생 생활기록부 요 3가지는 반드시 넣고 그 외에 준 거는 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거예요. 학주에서. 근데 이제 교사용 체크리스트를 그 3종으로 볼 거냐, 그 중에 1개만 넣어도 되는 거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 목요일 날 회의 때 한번 여쭤봐야 되죠.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방금 학주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우리 학주에서는 교과 작성 체크리스트를 넣고 싶어요. 근데 영재기관에서 교과 작성 체크리스트를 세팅을 안 해놓으면 안 보여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통일해 주시라는 말씀이죠. 관리교사 선생님들이. 교사용 체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그건 그 화면 관련해서 영재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추천된 거를 볼 수 있는 건 볼 수 있을 건 없나요? 예를 들어 저희가 영재 16번인데 관리교사 입장인가요? 아니면 일선 학교에서 일선 영재 학교에서 업무 학주 선생님 다 담당이 보이죠? 다 보입니다. 아니 지금 컴퓨터 화면에서 네. 영재 담당 교사가 네. 학생들이 추천한 상황을 네. 화면에서 볼 수가 있나요? 예. 오늘이요. 저 같은 경우는 016인데 네. 016이 학교가 등록이 안 돼서 안 보여요.
왜냐하면 아직 아무도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보일 거. 그 학생을 016 학생을 우리 학교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090을 다른 학교 거를 끌어서 봐볼까라고 또 했는데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학교가 다르기 제 학교를 바꿨는데도. 그 학생도 바뀌었습니다. 예, 다 바꿨는데도. 090이 똑같은데요. 예. 똑같으면 무조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안 보여서 만약에 이렇게 안 보일, 만약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요, 그 사이트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DED 전화번호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번호가 한 개밖에 없는데 아마 그 집중적인 기간이 되면은요, 콜센터가 파고창 뜰 거예요.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는 거기에서 해결해 줄 거예요. 사실 그걸 보기 위해서 왔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지금은 아무도 안 보이죠. 지금 실제 학생들은 안 보이죠. 아무도 지원을 안 했으니까. 그 지원 기간도 아까 아니고. 그 테스팅 학생이 지원을 한 건 아닌가요? 우리가 작업한 거. 네, 원래 그 보여야 되죠. 테스트 그렇죠. 학생. 예, 예. 안 보인다는 건 시스템의 문제. 예. 그러면 보인 선생님의 아이디를 가지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다 들어.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왜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선심위에서 환경 설정 이렇게 해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교사용 검사 등록을 하는데요. 사용할 스케디에서 개발된 검사 도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교육청 전형안에 보면은 3가지만 비고란에 제시돼 있어요. 그런데 3가지 제시돼 있으니까 영재관리교사가 3가지만 세팅해 놓을 것 같잖아요. 저는 3가지만 해놨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다 옮겨놔요. 다 옮겨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옮겨놔버리면 이렇게 옮겨놓은 아이는 이렇게 4개가 보이는 거고 이렇게 3개만 옮겨놓은 기관을 응시하는 아이는 3개만 보인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이 이번 주 목요일 날 회의 때 통일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영재 관리교사 선생님들이 확인. 그래야지 현장 선생님들이 혼선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목요일 날. 근데 처음 영재 관리교사 하신 분들 모를 거예요. 그 지금 사용하고 계신 아이디를 다중 접속이 가능할까요? 왜요? 아니 보고 싶어서. 아, 근데 교사 그거가 있어야 돼서 안 되죠. 테스트 아이디이기 때문에 쓰셔도 되긴 하죠. 볼 수 있나요? 어떤 선심일걸요? 아니 학교에서 단위 교사가 단위 영재학급을 영재 업무를 맡는 교사가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 지원을 했을 때 네, 학추의 아이디는 이미 나갔습니다. 모든 학교에. 알고 계시죠? 아니요. 지난번에 공문에 보면은 그 학추의 담당하시는 선생님 명단을 내라고 공문 한 번 온 적이 있었죠. 예. 거기 엑셀 파일 좌측에 보면은 CF10000 뭐라 써진 거 있었잖아요. 그게 학추의 선생님 아이디예요. 그거를 로그인 하시면은 보일 건데 비번은 작년에 담당자가 등록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전체적으로 함께 세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은 다시 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담당자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네, 고맙습니다. C에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그 3가지를 모두 사용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학주위에서 해도 되는지는 지금 담당 장학사님 모시고 물어봐야 되지 않는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세 개 중에 한 개만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냐면 결정할 교사 사항이 여기서 아니잖아요. 결정은 안 되고 제가 그걸 답변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밖에 지금 계시. 근데 밖에 계신 지역교육청 장학사님이잖아요. 네. 그거 결정은 시교육청 장학사님 그러니까 하세요. 이거 엑셀 안내를 해야 예, 그 이따 질의응답에 그걸 제가 적어놨다가 오시라고 해서 그걸 어떻게 네. 전달할 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담임 선생님께서 그 아까 학생 지금 추천서 작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추천서 작성하라고 말했죠? 그거를 아까 11월 11일까지 하는 건데요. 그 개인정보 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 체크리스트 작성하고요.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4개 세팅하니까 저 4개가 보이죠, 지금.
자, 추천서 작성 끝나면 임시 저장 버튼 누르면 돼요. 이제 정해진 거, 학교에 정해진 거 하고요. 임시 저장 누르면은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러면은 여기 추천 자료 뭐 이런 거는 학교마다 뭐 다르겠죠. 여기 이제 즉시 추천 버튼 있죠. 담임선생님이 그 11월 11일까지 그 체크리스트 작성하고 즉시 추천 버튼 누르면 담임선생님이 하는 게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이 아이는 이제 학교 추천위원회 선생님들한테 이제 넘어갔죠. 선생님들한테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담임선생님 할 일이 11월 10일까지 할 일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추천위원회 아이디랑 뭐 영재관리교사 아이디나 교육청에서 일괄 부여를 해요. 지금 모르신 분들은 아마 아이디 비번을 나중에 함께 받으실 겁니다. 문자로 갈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로그인 하시고 또 테스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요. 되신 분도 있고 지금 안 되신 분도 있겠지만요. 되신 분들은 GG 테스트, GG 대문자입니다. GG, 그다음 소문자 테스트, 대문자 C, 소문자 M, 그리고 아까 안내된 번호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되시죠? 자, 학추위로 들어가면 이제 학추위 아이콘이 활성화되죠.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담임 선생님들이 그 11월 10일까지 작업을 다 하면 이제 학추위 우리 선생님들 아이디로 이런 것들이 보이겠죠. 쭉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수료 예정인 학생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수료 예정인 학생은 바로 조회해가지고 선택해서 바로 추천해버리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일반 영재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온라인 지원 학생 이 탭에서는 우리 학교의 영재를 지원 아이들이 다 보여요. 걔네들 정보도 다 보이고요. 여기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3번에 심사대기 추천서 있죠. 이리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심사대기 추천서 클릭하시면 이제 추천해야 될 아이가 보입니다. 그럼 좌측에 추천서 심사 버튼이 있죠. 여기. 그걸 클릭해서 그 아이에 대한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해도 되겠습니까? 데이터를 클릭해서 어떤 데이터를 넣냐면 아까 체크리스트는 자동적으로 점수가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학생 생활기록부를 지금 필수로 해놨잖아요. 그 데이터는 선생님이 학추위 담당 선생님이 이렇게 입력하시는 겁니다. 학교마다 담임선생님 넣을 수도 있겠지만 통상 선생님 넣으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쭉 내려보면은요, 그 학생용 체크리스트 점수 나와 있고, 캐디 아까 제가 작성했던 점수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반영 비율을 결정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반영 비율을 넣어주면 환산 점수가 옆에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학생 생활기록 보기가 90점 맞았으면 반영 비율을 마찬가지로 20점 해가지고 이렇게 이 비율이 100%가 돼야겠죠. 맞췄을 때. 빼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반영 비율이 100점 만점이 되어야겠어요. 지금 제가 하나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선생님 궁금하신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천서 심사 버튼 눌러서 그 학추위에서 결정된 충고에 대한 비율을 떠줘야겠죠. 저는 학생용 20%, 교사용을 각각 20%, 뭐 예를 들면요, 뭐 생활기록부 40%에서 이렇게 100점 만점 만들었어요.
그럼 환산 점수가 옆에 나오고 밑에 종합 점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학생을 할 때요, 그 학추위에서 결정된 충고는 모든 학생에 다 통일되게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밑에 보면 반영 비율 템플릿 저장이 있어요. 여기에서 반영 비율 1안에 저장합니다. 여기에 템플릿 저장, 요 검정색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 이후의 작업들은 저장을 해놓으면,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 이 이후의 학생들은 여기에 그 원점수 넘어올 건 자동적으로 넘어올 거고요. 생활기록부 점수만 넣어주고 반영 비율 1안을 적용하면 그 비율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다. 그리고 저장만 누르면 돼요. 심사 저장.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런 작업을 그 학추 교사 선생님들 그 체크리스트 작성하는 11월 11일 이후에 하는 거죠, 지금. 11월 11일 이후에 요걸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심사 저장 누르면 그러면 이제 심사대기 추천서에 있던 아이가 심사 완료 추천서로 넘어갔습니다, 학생이. 그럼 이런 과정을 쭉 하면은 심사가 되는 아이들이 한 줄씩 계속 나오겠죠. 그러겠죠. 이 중에서 이제 주의할 점은 그 심사 점수가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엑셀 파일처럼, 엑셀처럼 이걸 클릭하면 여기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이 돼요. 이 화면에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해가지고 점수대로 학년별로 해야겠죠. 아니면 근데 학년이 섞여져 버리니까 또 그게 의미가 없겠네요. 여기 다운로드 해가지고 다운로드하면 이게 엑셀 파일로 다운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정렬을 하셔가지고 추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그 수료 예정자들은 그냥 체크해서 얘가 수료 예정자였으면 점수가 어떻든 간에 체크해서 이 추천 버튼 눌러야 되고, 그 점수로 서열을 내려야 하는 애들 있죠. 그 애들은 서열 안에 들어온 아이들은, 등위 안에 들어온 아이들에게 체크를 해가지고 추천 버튼 누르면 돼요. 그러면 학추위에서 할 일은 끝나는 겁니다. 아, 지금 장학사님께서 확인한 결과 그 체크리스트 3종을 다 써야 된다네요. 교사용. 교사용 체크리스트 3종을 다 쓰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면 이제 학추위에서 할 일이 끝난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네. 학추에서 결정하는데요. 그 시 전형한 그 20쪽에 보니까 평가 기준을 3개 이상 하고 교사형 체크리스트 반영 비율을 30에서 50%로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사형 체크리스트 그 3종을 다 합쳐서 30에서 50% 권장하는데 의무라고는 안 써져 있거든요. 학교에서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50%로 다녔다면 네. 여기에 영생 특정 권산 20%, 뭐 과학 적성 20%, 그것도 이런 식으로 그 반영 비율을 학교 추천위원회 심사에 보면 반영 비율 그렇게 해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넣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거 넣는 수치는 학교에서 네, 학주에서 결정하는데 그 단서가 달려 있어요. 합쳐서 100%가 돼야 되고 3개 이상이어야 되고 중고가, 그리고 한 개 영역이 50% 초과할 수 없다. 교사용 체크리스트가 3종이 있는데 그 3종의 합이 50%를 안 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네요. 여기에. 예. 20, 20, 10%. 또 질문 있으십니까? 아, 그 3종을 넘어야 되고 50% 초과할 수 없다는 뭐 수행평가나 교과나 뭐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를 50% 넘을 수 없다는 얘기인 것 같고, 방금 전에 교사용 체크리스트 3개를 다 넣을 때 저희가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해보셨던 거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아까 그 아이의 추천서에 넘어오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건 하나만 학주위에서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저희가 거예요. 결정하고 예, 그걸 또 따로 또 해야 돼요? 네, 반영 비율을 저희가 내는 겁니다. 좀 전에 4개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거를 선생님이 넣으신다. 예, 제가 넣었습니다. 예. 학교 추천위원회에서 비율을 결정합니다. 네, 그것마저도 추천 회의록에 다 적어줬어요. 학교? 네. 아, 그 점수 넣는 자리는요, 학교에서 결정하시면, 선생님께서만 결정하시면 돼요. 2번에 넣으셔도 되고, 3번에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탭에다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넣을 수 있어지면,
일관되게만 넣으시면 됩니다. 같은 자리에다가. 그럼 그 학생 생활 기록부를 저희 뭐 학추위를 제가 맡는다면 제가 그 아이의 학생 생활 기록부를 조회를 해가지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좀 이게 이제 올해 처음이에요. 생활기록을 지금 넣으라고 한 게 올해 처음이에요. 그것도 필수로 지금 해놔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넣어야 될지 저도 고민인데요. 그래서 이걸 제가 담당한 상학사님이 아니라서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떤 식, 전 처음에 이제 수상, 그 생활기록 안에 보면 교내 수상 실적 있잖아요. 그게 점수하기 좀 좋잖아요. 근데 그걸 사용하려고 봤더니 또 그 밑에 뭐라 써놨냐면, 수상 실적은 또 못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거를 점수할 건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교육청에 문의도 해봐요. 교육청에 좀 그런 하나 샘플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주는 거 없이 그냥 필수로 해놔버려가지고 지금 현장 제도는 아니지만 우리 공유하는 차원에서 승기류 같은 경우에는 백분위로 항상 점수를 엄청 차이는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뭐 80, 90, 100 이렇게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좀 정한다든지 간격을 뭐 이렇게 수가 됐겠네요. 뭘 가지고 정하냐면 네, 그러니까요. 교내 수상실적 빼버리면 교과에 이렇게 서술형으로 돼 있잖아요. 다 서술. 그걸 어떻게 점수를 할 건가? 그게 고민인 거잖아요, 지금. 기간도 그럼 학추에서 정하는 건가요?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볼 것인지 생활기록. 네, 학추에서 결정합니다. 예. 혹시 그 학추위라는 그 양식이 있나요? 어떤 양식? 그러니까 자꾸 학추위 하는데 네. 그 양식 대표 플랫폼 양식을 주시면 물론 이제 이 연수랑 상관은 없지만 저는 이제 그 양식이 네. 참 애매한데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생활기록부 때문에 필요한 거죠. 나머지 양식은 이미 정전했던 예, 업무 관리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양식이 지금 없어요. 없이 지금 갑자기 생기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교육청에서 학추위, 지역에서도 학추위. 그러면 학교에서는 멘붕에 와가지고 양식을 주시면 좀 편한데 그러니까 할 일도 많은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해결 안 될 거는 그냥 넘어가시게요. 제가 뭐라 말씀? 그러면 학교에서 그냥 고군분투 해라. 그러니까 그거를 시교육청 당학생한테 이제는 하시. 저는 아. 이제 GED 사용한 거예요. 제가 한 알겠습니다. 거고 저랑 별개의 일입니다. 예, 예. 네, 제가 그게 가장 시급한데 그러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그 부분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예. 혹시 여기서 정해진 학추위 점수 1차 점수가 네. 2차 주간에까지 연결이 되는 거 아니면 아, 연결 안 됩니다. 예, 예, 예. 2차 전형에서 별도의 전형으로 담당합니다. 학생 추천서 한 번만 열어봐 주시면 안 돼요? 학생 추천서요? 네, 좀 전에 추천 완료하셨잖아요. 심사. 예, 심사 완료. 여기서 네, 그 사람 점수. 지금 완료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게 추천 완료 추천서 넘어버렸거든요. 그럼 이게 보여드릴게요. 다 추천이 끝나면 왜 안 나오냐? 내용 오죠.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지금 확인해서 보기를 보시면 이 아이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죠. 예, 여기 보시면 여기 비율은 학추위 선생님이 넣으시는 거예요. 여기. 이거를 이번 주에 어떤 도구를 몇 프로 반영할 건지를 하시라는 말씀이죠. 네. 근데 주의할 점은 이제 원점수가 100점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다 통일하게 100점 만점이 아니고 얘는 200점 만점이면 엄청 영향을 많이 줘버릴 수 있겠죠. 아니면 뭐 20점 만점은 더 영향을 적게 줘버릴 수 있고. 왜냐면 이게 비율에 의해서 환산이 되니까 100점 만점으로 통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준 거에 그 항목별 합산 점수는요. 네. 패스. 넥스트. 네. 아니요. 그 체크리스트 중에 지금 원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체크리스트는 두 가지 항목이 영문항이에요. 그냥 매우 그렇다 해버리면 만점이 아니고 최하점, 두 문항은 최하점이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어떤 체크리스트인지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네, 그렇죠. 그 선생님은 그 우리 학교 학생들 지원 현황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점수는 요 화면은 학추위 아이디로만 볼 수 있고요. 선생님 아이디로만. 예. CF 뭐 1000 나가는 그 아이디. 담임쌤도 여기까지 보일 수 있다는 거. 아니요, 학추위만. 학추위 아이들만. 네. 아, 그 아이디로 들어가야 되죠? 네. 아, 아까 수험이 CM 신형은 헷갈리실 겁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있습니다. 예, 고생 되시겠습니다. 네. 힘내시고 끝났나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